자, 녹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프리랜서 작가 이장원입니다. 유튜브는 장원이 형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직업은 프리랜서 방송 작가에다가 가끔 뭐 랩도 하고 게임 스트리밍도 하고 뭐 이러저러 뭐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별로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일단 제 작가로서의 뭐 경력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잠깐만요. 이 파일을 좀 바꾸죠. 일단은 제 경력사항이 네 여기 있습니다. 자, 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는 방송작가인데 2007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본격적으로 미디어 산업계에 뛰어들었고 뭐 IMBC, 뭐 MBC, 뭐 여러 가지도 있었지만은 SBS도 있었고 저는 방송작가라고 해서 뭐 하나의 프로그램을 딱 고정돼서 거기에 상주하고 뭐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늦게 시작하는 바람에 막내 작가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바로 프로덕션에서 메인 작가로 시작했고 그래서 뭐 VCR물이나 뭐 이런 쪽으로 하는 바람에 방송하고는 사실상 연이 거의 없습니다. 연이 없는데 저는 어느 쪽으로 눈을 돌렸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요즘 자주 보고 있는 유튜브나 이런 네이버 콘텐츠, 이런 인터넷 영상 콘텐츠문에 먼저 눈을 돌렸습니다. 눈을 돌려서 그때 페이스북 연애영 신소라든지 이런 거를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스킨79 마녀공장, 뭐 보건복지부 청소년 금연비 유병재 극한봉사, 대한항공 내 마음에 호주가 온에어되어 있다, 뭐 이런 광고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만들었고 홈쇼핑도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문화공연을 제가 너무 좋아해서 뭐 뮤지컬, 대학로 뮤지컬부터 29살의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나의 소리 60년이라는 거를 기획과 구성을 총 대본 집필을 했습니다. 신영희 선생님 그 스리랑 아시나? 스리랑 부부의 신영희 선생님이라고 그 옆에서 판소리 하시는 분 그분 60년 공연도 했었고 백지영 누나 콘서트 7년 만에 외출도 제가 연출을 했었고요. 뭐 마지막 공연은 뭐 주현미 씨, 도원경 씨 뭐 콘서트 2017년에 했었네요 제가. 그리고 앨범으로는 연애영 신소라는 그 미디어 콘텐츠 팀에서 뭐 앨범을 뭐 이것저것 냈는데 그 팀은 아직까지 활동을 해요. 근데 저는 나왔고 뭐 얼마 전에 뭐 JTBC에서 JTBC 뭐 그게 뭐였더라? 워너비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뭐 아프리카 TV랑 같이 해가지고 뭐 거기 나와서 3위인가 4위 했더라고요 최종. 하여튼 그런 팀에서 활동을 하다 나왔고 뭐 강연도 뭐 여러 가지 했었습니다. 뭐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놀면서 쉬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백수예요. 네. 조만간 다시 일을 시작할 건데 아무튼 제 양력상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오늘 준비한 강의 파일로 넘어가죠. 어디 갔냐? 판타지 소설, 웹소설 쓰는 법. 자, 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내리죠, 이제. 자, 그렇다면, 방송 작가, 미디어 프리랜서 작가가 왜 갑자기 판타지 소설을 쓰는 법을 강의를 하려고 하느냐 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제가 판타지 소설을 꼭 쓰고, 연재까지 해보고 싶습니다. 소원이에요. 목표이자 소원. 왜냐하면 제가 판타지 소설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90년대부터 지금까지 판타지 소설을 꽤 읽고 있습니다. 읽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책을 내고 싶은데 뭐 요즘 유행하는 에세이나 뭐 실용서적보다는 제가 좋아하는 판타지 소설을 출판하고 싶습니다. 그 때문. 세 번째로는 무엇보다 제가 게임을 되게 좋아해요. 게임을 되게 좋아해서 게임 기획팀에 참여를 해서 시나리오를 도와준 적도 있어요. 그래서 판타지 소설은 제가 방송작가지만은 좀 나랑 끊을 수 없는 관계라고 스스로 좀 많이 각인을 했어요. 그래서 꼭 쓰고 싶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판타지 소설 쓰고 싶었고 마지막으로는 사적인 이야기인데 제 후배들이 판타지 소설 어떻게 쓰냐고 요청들을 좀 많이 했어요. 첫 번째로는 그 후배들한테 이 영상을 좀 바치고 싶어서 준비를 한 거고 두 번째로는 저를 알지 못하는 많은 유튜브 작가 지망생들에게 또 이 영상을 또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었고 일단 타이틀을 개막장 강의라고 지었어요. 개막장 강의라고. 하여튼 어쨌거나 저는 작가이지만 판타지 소설 쪽에서는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입문자이자 초심자입니다. 하지만 제가 강의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작가계에서는 제가 많은 이제 경력이 꽤 되잖아요. 12년 정도 됐는데
구성하고 소재 발굴하고 자료 모으고 분석하고 그걸 하나의 완성된 조각으로 만들고 글을 써내고 상상하고 이런 것들은 제가 여러분들과 경력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판타지 소설 작품을 굉장히 많이 써놨어요. 제가 연재만 안 했을 뿐이지 갖고 있는 습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마 올해 안으로, 늦어도 내년 초 안으로는 이제 싹 풀 생각인데, 쓰면서 제 스스로 공부가 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거예요. 공부가 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 이유가 있고요. 자, 이제 서론이 좀 길었는데 바로 이제 판타지 소설 쓰는 법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판타지 소설 쓰는 법 들어가기 전에 또 이거 하나만 또 말씀드려야 될 게 있는데, 판타지 소설 쓰는 법을 정식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작가란 무엇이냐? 작가는 무엇일까? 작가. 글 쓰는 사람만 작가가 아니에요. 글 쓰는 사람만 작가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글은 작가의 표현 도구일 뿐이에요. 조각, 건축, 그림, 그 다음에 요즘 VR이라든지 여러 가지. 게임 개발자도 저는 작가라고 봐요. 힙합하는, 랩하는 사람들도 저는 작가라고 봐요. 가수들도 작가라고 보고, 작곡가님들도 작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작가는 생각하는 사람이고, 이걸 대중에게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대중에게 표현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다? 무미한 대중들보다 세상을 똑바로 보고 앞서 보는 시각을 일깨워주는 일선에 선 사람들이에요. 이게 작가의 위치이자 역할입니다. 핵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좀 고상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글을 쓰던 간에, 광고를 만들던 간에, 뭐든 간에 항상 이렇게 이거를 항상 핵심 가치로 두고 표현을 해내곤 합니다. 자, 그럼 판타지 웹소설 쓰는 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여기 웹이라는 이 가로를 쳤잖아요. 요걸 잘 봐야 돼요. 이게 또 언어 유희인데 그냥 웹을 친 이유를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판타지 소설이지 판타지 웹소설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냥. 자,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당신은 이제 알겠어. 프리랜서 미디어 작가고 판타지 소설 지금 많이 써놨고, 그걸 이제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내겠다는 건 알겠어. 당신 경력 한 10년 정도 된 건 알겠어. 근데 왜 판타지 소설을 지금 쓰고 싶어 하지만 왜 정식으로 쓰지 않는가가 아니라 왜 정식으로 연재를 머뭇거리고 있는가? 자,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약 2달 전부터 잠시 끊었던 판타지 소설, 문피아라든지 조아라든지 네이버 웹소설을 다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유료 연재만 제가 상위 1위부터 10위까지 싹 다 결제를 하고 봤어요. 싹 다. 그리고 이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도서관에 가서 논문을 보고 다른 사람 자료도 파고 평론도 찾아보고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오로지 15살 때부터 판타지 소설을 지금까지 읽고 있던 제 20년 경력과 20년 독자의 경력과 최근 트렌드, 판타지 소설은 어떤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작품을 읽어본 소감을 가지고만 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주관적이면서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 가치가 있다고 저는 봐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당신 작품 쓴 거 많다며 빨리 연재해 할 거 아니에요? 제 후배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양산화된 작품 경쟁 속에 도전할 용기가 아직은 없어요. 자, 여러분들 이 양산화라는 거 잘 기억하세요. 양산화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 건데, 양산화는 결코 나쁜 말이 아닙니다. 좋은 말도 아니고 나쁜 말도 아니고 그냥 단어일 뿐이에요. 양산화가 됐으니까 양산화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양산화는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트렌드라고 볼 수 있어요. 현재 트렌드. 앞으로의 트렌드가 아니에요. 과거의 트렌드도 아니에요. 그냥 현재 트렌드야. 양산화된 작품 경쟁의 용기가 전혀 없어요. 두 번째, 한번 써봤는데 이 양산화된 트렌드에 맞춰서 한번 써봤는데 너무 오글거려요. 제가 쓰면서도 막 등장인물들 대사를 쓰는데 너무 오글거려서 못 쓰겠어요. 쓰다가 말았어. 그냥 내 스타일로 그냥 써버렸어. 나중에는. 그러니까 항마력이 부족해요. 항마력이.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35살인데 물론 30대가 사회에서 가장 많은 활동을 하고 한참 막 활발한 활동할 시기이지만은 20대 10대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꼰대긴 꼰대죠. 그러니까 요즘 작가님들이 쓰신 글들을 보면은 너무 지금 저랑 안 맞아서 읽는데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읽었다. 자, 결국 그 요즘 트렌드 1위부터 10위까지 유료결제라고 보고 나서 다시 고전 판타지를 전주행합니다,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 읽었던 은하용전기, 은하철도 999, 서유기, 반지의 제왕, 드래곤 라자, 룬의 아이들, 그리고 황제의 검. 이 황제의 검은 정말 재밌게 본 무협책인데 이것도 나중에 판타지로 가거든요, 2부 때는. 이때 무협에 눈을 떠가지고 막 천상비라는 게임에 또 빠져버리고 무협에 미쳐가지고. 그리고 최근 현대문학에서는 이제 왕자의 게임이라든지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게임 와우의 소설을 또 한 달 반 동안 완독을 하게 됩니다. 여차저차해서 또 300페이지 분량 기준 5권의 습작이 나왔는데 이것들을 읽고 나서 쉽게 오픈을 못하겠어요. 이 습작들을. 첫 번째, 내가 쓴 소설 읽어보니까 옛날스러워. 되게. 어쩔 수 없이 나는 어렸을 때 보았던 이 스타일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야. 이 스타일을 못 벗어나겠어.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또 그 소설들을 내가 쓴 습작들을 읽어보니까 마치 외국인이 쓴 판타지 소설을 번역한 것 같은 문체가 많이 느껴졌어요. 주인공 말투라 그러는지. 자, 이런 것들이 현재 한국형 양판서를 재밌게 보고 있는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저는 절대 그렇지 못하다고 봅니다. 제 소설을 오픈하는 순간 그거는 사장될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나는 그렇다고 해서 한국형 양판서를 보는 독자들의 수준을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양산화는 현재 트렌드예요. 현재 양상. 현재 양상이라는 말 들어봤죠? 현재 양상이에요. 현재 트렌드. 현재 트렌드라는 건 뭐다? 독자들의 니즈예요. 독자들이 그런 트렌드를 원하니까 자꾸 그것만 써주는 거야, 작가들이. 시장도 그걸 원하고 문피하든 조아라든 네이버든 작가들한테 압박을 주는 거야. 독자들이 그걸 원하니까 그렇게 써줘요 하고. 그래야 올려주겠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한국 판타지소설에 정형화됐죠. 마치 케이팝처럼. 자, 이 양산화라는 거는 시대를 거스를 수 없습니다. 시대의 흐름이에요. 시대의 흐름이에요. 이 정형화된 시장을 그 트렌드를 바꾸는 사람이 대단한 겁니다. 그걸 우리는 트렌드 세터라고 해요. 예를 들어 드릴까요? 여러분들 쇼미더머니, 제가 이제 랩도 하니까 쇼미더머니 1하고 2하고 3를 이제 3편을 보시면 그 래퍼들 처음에 1년을 쫙 줄 서가지고 그 오디션 아닌 오디션을 보잖아요. 근데 시즌 2 때 스윙스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 다른 래퍼들은 자 이제 랩 시작해주세요 하면은 그 자리에서 무반주를 어떻게 랩하냐면은 자기가 기존에 썼던 것 중에 하나를 마치 무반주지만 박자가 지금 비트가 나오고 있다는 가정하에 일정한 박자 속도로 랩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나는 판타지 소설을 쓰는 중이야. 날 건드는 놈들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랩을 해. 정박자로 따다다 박자에 맞게. 근데 스윙스는 어떻게 랩을 했냐면은 마치 연설하듯이 랩을 했어요. 굉장히 프리하게.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다 뭐 궁금하겠지. 그래 바로 나야 스윙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편안하고 릴렉싱하고 마치 이건 랩이 아니라 연설 같은 느낌으로 랩을 합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반응이 어땠어요? 뭐지? 저 새끼 뭐야 또라이야? 근데 그 친구가 랩을 하고 나선 박수가 터지죠. 멋있다. 트렌드를 바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즌3 되면은 모든 참가자들이 스윙스처럼 랩을 합니다. 좀 그게 너무 과해서 오글거리는 장면도 많이 나왔지만 시즌3에는 다 스윙스처럼 랩을 해요. 스윙스처럼 시즌3 때 랩을 했다는 거는 쇼미더머니 3가 나온 그 해에는 1년 동안 다 스윙스처럼 랩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양산화입니다, 여러분들. 양산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양산화가 있어야 스윙스 같은 트렌드 세터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한 1, 2년 전에 유행했던 트랩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트랩은 이제 그동안은 어떻게 랩을 했냐면은 너와 나의 연결, 고리 이게 유행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래퍼들이 트랩을 할 때 이 두 음절 박자를 많이 썼어요. 가자, 지금,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은 3박자가 나왔어요. 따다다다다다다다다
따다다다다다. 그러니까 트랩을 할 때 다 이 플로우로 쓰는 거야. 다 이 플로우로. 그러다 보니까 그 스눕독이라는 꼰대 삼촌이 나타나서 요즘 트렌드를 무시하진 않아. 하지만 요즘 너무 그 트렌드만 따라가지 말고 오리지널리틱한 것도 알았으면 좋겠어. 그걸 알아야 트렌드가 생기는 거고 앞으로 더 좋은 게 나오는 거니까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저는 자꾸 고전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제 본능이에요. 제 본능. 너무 양산화에 지쳐서 다시 이 양산화를 바꿀 트렌드를 찾아보기 위해서 모든 해답은 고전에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고전을 다시 보게 되고 저는 해답을 찾은 것 같아요. 찾은 것 같아서 이 강의가 끝나면 다시 습작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 주변의 작가님들, 웹툰 작가님들, 작가 동료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양팡서를 읽는 독자든 한국 판타지 소설계를 걱정하는 작가님들은 모두, 그리고 심지어 출판사에 계시는 분들도 옛날 판타지 소설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매우 훌륭한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작품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형 판타지가 무엇인지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옛날스럽게 느껴지는 내 습작이 훌륭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 습작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근데 옛날 판타지가 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훌륭했었냐? 첫 번째, 자, 순수 문화의 가치가 있었어. 여러분들 소설은 왜 봐? 소설은 왜 봐? 소설 왜 봐? 이게 뭔 도움이 된다고? 뭔 도움이 된다고 소설?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요즘에 에세이라든지 출판 시장 보면 베스트셀러 코너에 옛날에는 소설들이 질비했지만 지금은 거의 다 에세이, 실용도서, 블로그 이런 게 앞자리를 꽉 차지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이제 소설은 안 팔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전히 전체 판매율 1위는 압도적으로 소설입니다. 신기하죠? 아니 소설 왜 봐? 소설은 여러분들 소설 왜 봐? 뭔 도움이 된다고? 뭐 실용적으로 도움이 돼? 소설은 다 뻥이야. 허구입니다. 거기 나온 사람들도 뻥이고 다 뻥이야. 근데 왜 봐? 결국엔 자 보세요. 여기 이야기, 철학, 역사적 흐름들이 내포되어 있다고 그랬죠? 허구지만 결국엔 우리 이야기, 우리한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임. 그 소설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 돼. 앞으로의 일을. 그리고 그 소설 속에 있는 이야기는 결국엔 철학과 인간의 갈등,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사적 흐름과 많이 역사적 흐름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을까요? 왕자의 게임을 예를 들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 왕자의 게임을 예를 들까요? 자, 여기 등장하는 인물도 굉장히 많죠. 그죠? 자, 근데 이 왕자의 게임 고대사를 보면은, 고대사가 아니라, 왕자의 게임 정식으로 1편 시작 바로 직전, 그 매드킹이라는 사람이 그 킹스랜드를 지배했던, 칠왕국을 지배했던 그 시절의 이야기를 좀 해보면은, 타르가리엔이라는 가문이 동부대륙, 이소스죠? 이소스에서 용 3마리를 끌고 웨스테로스를 정복합니다. 정복해서 킹스랜딩에 안착하게 됨으로써 칠왕국의 주인이 돼. 자, 동부대륙에서 왔다 그랬죠? 이게 바로 서양 사람들의 심리라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동쪽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왜죠? 역사적으로 뭐가 있었죠? 동쪽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뭐서 있죠? 북유럽 쪽에 뭐가 있었어? 바이킹이 있었죠? 바이킹이 스코틀랜드 대륙을 침범하잖아요. 바이킹이 서쪽에 있는 스코틀랜드 맞냐 이거? 영국 브리티시 킹덤을 침략해. 바이킹은 당시에 영국 사람들이 묘사하기로는 엄청 체구가 크고 거의 성인 남서의 2배에 가까운 몸집을 갖고 있었고 괴물 같다 그랬어. 인간이 아니라 그랬어. 그래서 거인족이라고도 불러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바이킹이 서쪽에서 바이킹이 그러니까 자신이 봤을 때는 동쪽이죠. 바이킹이 있는 쪽이. 바이킹이 동쪽에서 넘어와.
두 번째, 무슨 사실이 있죠? 몽골이 서방을 침략하잖아요. 항상 동쪽에서, 무서운 적은 동쪽에서 넘어와. 이래서 이 유럽 사람들은 동쪽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동쪽에 대한. 그래서 동부대륙 이소스에서 타르간이라는 어마무시한 진보한 문명, 용 3마리. 이 용이라는 걸 잘 봐야 돼요. 우와, 단순히 드래곤이다, 우와, 판타지야, 이렇게 생각 없이 보지 말란 말이야. 이 용은 뭘 표현할까요, 여러분들? 현대에 와서 이 용을 뭘 표현할까? 용은 핵입니다. 핵무기잖아. 이 용이 핵무기야. 이 용 3마리로 이 웨스테로스 7가문을 다 정복시켜버리잖아. 수백만의 군사를 이 겨우 3마리로. 이게 핵무기야. 근데 결국엔 어떻게 돼요? 이 핵무기를 잘못 다뤄서 이 핵무기의 주인인 타르가르엔이 용을 오히려 자체 폐기시켜버리죠. 그죠? 그래서 용이 완전히 살아났다고 해요. 근데 나중에 데너리스라는 여왕이, 여자 주인공이 이 용을 다시 부활. 뭔지 아세요? 핵의 부활이야. 이 용이 자라나는 과정이 뭔지 아세요? 핵무기를 개발하는 과정이야. 용이 다 자랐어. 핵이 완성된 거야. 완성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핵이 완성돼서 넘어오죠? 용이 자랄 때는 안 넘어와. 얘가 이소스에서 데너리스가. 다시 한번 보세요. 핵이 완성되자마자 드래곤 스톤으로 넘어옵니다. 웨스테로스로. 근데 신하들이 항상 그래요. 지금 당장 용을 풀어서 킹스랜딩으로 날라가서 확 쓸어버린 다음 굴복시키면 돼. 이 사실은 데너리스도 알고 신하들도 알아. 근데 안 해. 데너리스와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킹스랜딩에 사는 100만 시민들을 생각하소서. 나는 최대한 용을 사용하지 않고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이 땅을 점령하고 하고 싶다. 따뜻한 왕이 되고 싶다. 그쵸? 어디랑 닮았나요? 이 모습이. 한반도 평화를 외치면서 세계 최대의 핵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어떤 그런 행동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죠? 명예를 중시하고. 하지만 내 명예를 더럽히면 용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핵무기를 발사시킬 수 없다. 그런 말들을 누구한테 많이 하죠? 미국이? 바로 북한한테 많이 합니다. 자, 이런 모습들이 역사적인 흐름이 남겨있다는 거예요. 뻥이고 허구지만 우리 이야기라는 거야. 우리 이야기. 이래서 유명한 소설, 잘된 소설은 우리 이야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참 판타지스럽게 잘 써요. 자, 왕자의 게임에 이런 역사적 사실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이야기. 우리와 친숙한 이야기가 뭐예요? 가문들의 이야기야. 이 가문들이 어디 땅을 먹고 서로 형제 계약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가문 연대사가 우리 고대사 가야, 동해, 옥조, 고구려, 신라 얘네들이 움직이는 패턴과 많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왕자의 게임을 설명을 할 때 왕자의 게임을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고 믿으러 보지 않은 친구들한테 이야기로만 설명해줘도 참 재밌다는 거야. 왠지 알아? 우리 이야기니까. 우리의 역사와 많이 닮아있고 친숙하니까 부담스럽지 않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결국엔 로버트라는 사람이 로버트와 누구죠? 에다드 스타크가 미친왕 죽여버리고 쿠데타에 성공을 해요. 쿠데타에 성공. 이 쿠데타는 우리 한반도 역사가 잘 기억하고 있죠. 전두환, 박정희, 그죠?
성공을 해요. 근데 이 로버트와 에다 스타크가 미친왕을 죽여버리고 쿠데타에 성공하기 전에 이 쿠데타를 일으킨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뭔지 알아요? 이 엄청난 대서사의 시작이 고작 사랑과 질투 때문에 시작된 거야. 다시 한번 읽어보. 내 말이 맞지? 왕자의 게임 팬이라면 내 말 이해할걸? 고작 사랑과 질투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이 로버트와 에다 스타크가 미친왕을 죽여버리고 쿠데타에 일으킨 게. 에다르 스타크에게는 그 여동생이 있었어요. 그 여동생이 굉장히 예뻤어. 로버트가 그 에다르 스타크 여동생한테 반해. 약혼까지 해. 근데 타르가르엔의 장자인 무슨 타르가르엔이다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새끼가 마상 시합에서 우승을 하는데, 마상 시합에서 우승을 하면은 화관을 줘요. 그 화관을 자신이 원하는 여자한테 줄 수 있는 권한을 줘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게 사랑과 전쟁인데 완전 막장 드라마인데, 로버트 바라테리옹 맞나? 하여튼 로버트랑 에다 스타크의 여동생이 약혼 상태였고, 그 마상시합에서 우승한 타르가리엔도 약혼녀가 있었는데, 이 우승한 타르가리엔 그 장자가 로버트의 약혼녀인 그 에다 스타크 여동생한테 그 화관을 줘버려. 엄청난 이슈가 됐죠. 그리고 둘은 도망가. 알고 봤더니 이 에다르 스타크 여동생도 타르가리엔 그 공작을 좋아했던 거야. 그래서 사랑 때문에 도망가요. 로버트는 이것을 명분 삼아, 그리고 에다드 스타크의 큰형, 그리고 아버지도 이 미친왕의 불러 태워 죽여버리거든요. 여러 가지 그런 왕의 폭정과 그런 이유를 삼아서, 명분 삼아서 가문들을 일으켜가지고 킹스랜딩으로 진격을 합니다. 킹스랜딩으로 진격을 해요. 자,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엔 쿠데타를 일으킨 건 로버트와 에다드 스타크인데, 로버트와 에다드 스타크인데, 결국엔 누가 죽여요? 미친왕을? 호위기사였던 누구죠? 아씨,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냐? 그렇죠. 제이미 라니스터. 라니스터가 왕을 지키는 호위기사에 서약을 했는데 왕을 뒤에서 칼로 찔러버려. 왜 그런지 알아요? 나중에 시즌 7 때 설명을 하죠. 뭐 독자들은 이미 알고 있겠지만, 이 미친왕이 그 킹스랜드 곳곳에 숨겨놨던 그 무슨 파이어인가? 지옥의 불 폭탄이 있어요. 그게 핵폭탄급인데, 그거를 다 터뜨려서 이 킹스랜드 100만 명이랑 다 날아가려고 작정을 하려고 거기다 불 붙이라 그래. 제이미 라니스터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안 되는 서약을 했어요. 근데 그 왕의 등에서 칼을 꽂아버려. 왠지 알아? 핵무기 대신에 결국엔 시민들의 목숨을 선택한 거야. 뭐죠? 왕시의 자라는 오명은 벗을 수 없음. 이거예요. 이거잖아. 김정은이가 왜 갑자기 평화 체제로 돌아서겠어? 핵폐기물 없애고.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자기네 나라가 이러다가는 국제적으로 자멸하잖아. 봉쇄당하고. 전쟁을 일으키자니 자기네 체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 그죠? 전쟁은 최후의 수단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새끼도 햇볕 정책으로 나오는 거야. 우리 핵 없애줄게. 최대한 핵 사용을 안 할게. 이 한반도 땅에서. 평화적으로 갈게. 자, 우리 핵폐기물 없앤다. 대신에 이 김정은이가 뭘 약속하자 그랬죠? 하지만 이것만 보장해줘. 바로 우리의 체제 독립. 이 독립을 보장해라. 그러면 북한은 달라지겠다.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김정은이는 6.25 전쟁을 일으킨 지 할아버지의 손자라는 오명이 있는데, 전범자의 손자라는 오명이 있는데, 평화적으로 나옴으로써 이런 우리의 체제의 독립을 보장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왕자의 게임에 다 일어나는 사건들이, 전체 큰 그림들이 다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문학으로서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설을 즐겨보는 거예요. 어차피 뻥인 건 알지만. 소설은 또 이야기고 오락이잖아요. 에세이에 비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사건이나 소재, 주인공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그 주인공의 직업세계, 이런 걸 알게 되잖아. 그죠? 순수문학의 가치도 있었다는 거야. 그냥, 현대소설. 순수문학이 아니라, 현대문학으로서의 가치도 있었다는 거야. 왕자의 게임이나 옛날 판타지들이. 1세대 판타지 소설들이. 그래서 영화가 되고, 게임도 되고 나오는 거잖아요. 외국으로 수출도 되고. 그죠? 자, 여기까지 했는데, 자, 여기까지. 제가 누구며, 판타지 소설을 쓰는 법, 작가는 무엇이며, 나는 왜 프리랜서 작가지만, 왜 이 판타지 소설을 지금 쉽게 연재를 못하고 있느냐. 이런 양산화된 시장 속에서 내 작품은 약간 좀 뭐랄까, 운 좋으면 트렌드 세터가 되는 거고, 확률적으로 그냥 옛날스러운 느낌이 많이 나서 좀 수정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소설은 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소설이 사랑받는 이유와 우리가 소설을 왜 보는 이유를 같이 묶어서 설명했어요. 허구지만 그 소설 안에는 결국엔 우리 이야기를 벗어나지 않는다. 다 읽고 나면 역사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앞으로의 미래를 그려보는 어떤 후기, 그런 여운이 남아요. 그런 소설들을 읽으면, 잘 쓴 판타지 소설들을 읽어보면. 자, 그런데 양산화라고 했죠. 양산화. 양산화는 아까 나쁜 뜻이 아니라고 했어요. 현재 트렌드랍니다. 현재 트렌드. 아까 쇼미더머니랑 비교해서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왜 양산화가 돼서 아우 지겨워, 맨날 읽어보면 다 똑같은 얘기야, 제목만 달라, 뭐 작가 이름만 다르지, 다 똑같은 얘기야. 솔직히 그래요, 지금 소설이. 자, 근데도 우리는 판타지가 갖는 힘이 있어. 이 이야기는 5분만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